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 용돈에 차례상 비용 등 돈 들어갈 일이 참 많은데요.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올 추석 명절 상여금은 1인당 평균 62만 8천 원이었습니다. 명절 상여금이 무슨 말이냐, 햄 세트나 홍삼 세트만 받아도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올해도 직장인 40%는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 추석 국회의원들이 명절 상여금으로 받는 돈은 424만 7,940원입니다. 10년 동안 10%가 올랐는데요. 초선 때부터 세비 30%를 기부해오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명절 상여금을 전액 기부했습니다. 긴 연휴는 더 슬프고 버거운 이웃들에게는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명절 휴가비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겠다라고 했는데요. 명절이라고 받는 424만 원과 62만 원, 국회 안과 밖의 괴리는 5배입니다. 민생을 바라보는 국민과 국회의원의 차이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YMCA 토론 세상에 이런 일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10월 3일 라디오 전망대 출발합니다. 오늘 같은 불금엔 시사 한 잔, 이슈 한 모금, 뉴스 이작가야 시간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메인 작가 이선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시작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한 계획 뭐 있으십니까? 네, 어디 멀리 갈 곳은 없고요. 지역에서 열심히 또 친지분들 찾아뵙고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게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네. 저도 이제 뭐 할머니 댁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고 또 뉴스 근무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조계원 의원이 노관규 순천시장을 국감장으로 불러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조계원 의원이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14일에요. 노관규 시장에게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한 의문점을 묻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뉴스타파에서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기사를 쓴 뉴스타파 이명선 기자가 이번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채택이 되면서 보도 경위 등을 밝히게 될 예정입니다. 네,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뉴스타파에서는 김건희 지역 현안 직보 받고 정부 예산 개입 정황 이런 제목으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을 겨냥했는데요. 노 시장이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게 브리핑을 했다라고 말한 발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후에 300억 원 예산이 390억 원으로 편성됐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에 김건희 씨가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고요. 노관규 시장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 외에도 다루어질 쟁점 사항들 많이 있죠. 네, 조계원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한경화 총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김건희 씨 측근 개입, 그리고 개막식 예산 증액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관련해서 노관규 시장은 SNS에 여수 MBC 순천 이전을 둘러싼 여수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정치권의 감정적 대립을 자제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네, 지역 정치권과 지역 사회가 국감장에서 노관규 시장의 발언을 좀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네. 연휴 끝나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파장도 클 것 같으니까 네. 계속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14개 신규 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주민 반대가 많은 7개 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순천의 옥천댐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신규 댐 조성 사업이 기후위기를 대응하겠다라는 이유였는데 순천 지역민들과 또 시민단체는 옥천댐 건설에 반대를 해왔죠. 그렇습니다. 순천 환경운동연합과 순천 YMCA 등
등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반대해온 사업인데요. 생태계 파괴와 막대한 예산 낭비 그리고 주민 삶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예. 그렇게 반대를 해왔는데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순천 시민들이 옳았다라고 논평을 내면서 환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생태도시 순천의 이름에 걸맞게 개발 과정은 철저하게 좀 공론화하고 투명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억지로 하는 개발 정책은 결국 멈춰 설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걸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실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정부가 아동급식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전남의 경우에는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순천시만 아동급식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1개 시군에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급식 카드 제도. 네. 저소득층의 결식의 우려가 있는 그 만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카드 형식으로 가맹점에 가면 이걸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전남에서는 순천시에서만 이걸 운영하고 있다고요? 예, 순천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맹점 수가 495개소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가맹점 수가 총 53만 8,200곳이나 됩니다. 예. 경기도가 18만 정도, 그리고 서울이 9만 정도로 많은 지자체에서 아동들이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좀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전남과는 좀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전남에서는 이 아동급식카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의문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순천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수시와 광양시를 좀 취재해 봤는데요. 예. 우선은 여수시는 아동급식카드가 주로 편의점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예. 아동의 균형 잡힌 그 영양 제공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도시락이나 부식을 배달하고 있고 섬 지역은 마트 등에 위탁해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광양시는요 과거에 그 아동 급식 카드로 일부 부모들이 술을 구입하는 이렇게 부정 사용된 그런 적발된 사례가 있어서 운영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아동들이 직접 메뉴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아동 급식 카드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모르고 있던 좀 부정 사용 같은 부작용들이 좀 있기도 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아동 급식카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뉴스 이 작가야 이선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김금배, 이영익 전수자고 나간읍성에 사는 주민이고. 자, 아주 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신 네. 이영 2기 전수자 김금배님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자, 아마 이 이영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네. 이영 2기는 또 뭐야? 라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영이라는 게요, 이 초가집의 지붕이나 담을 이기 위해서 집을 엮어놓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매년 가을이 되면 초가집은 새 이영을 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초가집이 잘 보존되는 곳이 딱 한 곳 있죠. 순천 나간읍성. 맞습니다. 아까 살고 계시다고 해서 힌트를 네. 얻었습니다. 네, 현재 나간읍성에는요 순천시가 관리하는 관아동과 민가동 등 300여 동의 초가집이 있어요. 네. 지난 9월부터 이 나간읍성에 거주하는 이영 2기 전통 기술 보유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별을 수확한 시기에 맞춰서 이영 2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김금배 전수자는요 나간읍성에서 태어나서 이 이영 2기를 눈으로 보고 자라면서 지금은 이 이영 2기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살았으니까 이제 부모님 하는 거 봤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한 20년 전부터 이제 이거 이제 우리가 배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배워서 이제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부모님 하는 것만 봤는데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배워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해고 살아야 되잖아, 이제. 내가 안 배우면 누가 와서 해줄 거예요. 우리의 나이 먹은 무슨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제 배워서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나이가 먹게 못 오고 이제 또 물러나고 또 우리가 하고 또 우리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하면 또 우리가 또 나이가 지금 나도 철창이 안 하는데 이제 몇 년 못 해.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이 배워서 또 전수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살아왔지, 여태.
여기 사는 주민이면 다 배워서 해야 돼. 그래야지 품앗이 걸로 다 하고 그랬는데 양이 많으니까 사람은 적고 1년에 한 번씩 다 해야 돼. 1년 지나면 장마철 지나고 나면 다 썩어버려서 이렇게 다 썩어버리잖아 이렇게. 매년 하는 행사예요. 대물림 해야 이거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정말로 대를 이어서 이 네. 이영 이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배워서 하고 이걸 또 품앗이로 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 들었습니다. 자, 올해 겨울과 또 내년 여름을 잘 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이 이영을 초가집에 얻는 네. 이영 이기, 이영 이는 작업인데요. 네. 이 이영 이기 하는 작업도 쉽지만은 또 않을 듯해요. 맞아요. 이 이영 이기 작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손으로 꼭 해야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기계도 많이 있지만 이 나가습성 경우에는요, 초가집들이 좁은 골목 사이로 빽빽하게 있다 보니까요,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인력으로 해결을 하는데요. 또 지붕에 올라가서 이영을 이는 작업을 할 때는 이 무거운 이영 더미를 지붕에 올리고 또 지프로 꼰 새끼에 일일이 엮어야 하기 때문에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간다고 얘기합니다. 수장업이죠 전부. 은에서 볏짚을 묶고 와서 이제 처음에 요걸 엮는 거지. 이영을 엮지 요걸. 그 이제 새끼 꼬고 용마름 틀고 그래가지고 준비가 되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품앗이 걸로 이렇게 해. 집집마다 하나씩 하나씩 미올링이 아니고 쭉 서서 연결해서 이렇게 올려. 새끼를 놓고 흘러내지 말게 안쪽에다가 이걸 못 흘러내리게 새끼를 다 걸어매야 돼 또. 그래야 바람 불어도 좀 덜 들썩거리고 이건 바람막이로 또 매야 되고. 이게 이거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게 나가는서는. 올라가서 현대 위험하잖아요. 지금 미끄럽고 이거 보기 그래도 올라가면 미끄럽고 떨어질까 봐 겁나지. 근데 이걸 뭐 단대 이런 건축 증명으로 이렇게 발판을 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이게 작업을. 그냥 옛날 전통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안 날 땀도 나 올라가면 신경 쓰이니까 뭐 신경이 건드서 갖고. 그러니까 서로 조심조심 항시 조심조심해. 지붕이 이렇게 경사가 심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300채가 넘는 초가집에 이 네. 이영 이기 작업을 하는 인력은 몇 분 정도가 계시나요? 여기 마을 주민들이 하시니까 한 10여 분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요. 네. 이분들이서 이 이영을 얻는 거예요. 한 집 이거 이영 엮고 이거 이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보통 8시간이 걸린다고. 8시간 이상이에요. 그럼 하루 꼬박 한 집인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 몇몇 안 드시는 분들이 나눠서 동시에 막 여러 집을 여러 이제 집을 하는군요.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요. 네. 자, 이 이영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볏짚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밖에서 초가집 지붕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처럼 좀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할 수가 또 없다고요? 맞아요. 이영이기는요, 비와 상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가 오는 당일만 작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지붕에 있는 볏짚이 다 말라야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서 볏짚이 다 마르면 그때서야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박 뭐 이틀, 3일이 더 지나야지 할 수 있거든요. 기후 영향을 많이 받네요. 그렇죠. 이 작업도. 근데 우리나라가 날씨가 계속 가을에도 비가 많이 오고 지금도 이제 계속 비가 오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변하다 보니까 이영 작업을 꾸준히 하는 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일도 비가 오면 이거 지붕이 젖어갖고 해결 못해. 이제 말라야 하니까. 젖은 놈을 덮어놓으면 썩어버리니까 속에 썩어 올라와 보니까. 그래서 날씨 영향을 많이 받지. 바람이 지금 계속 올해 날씨가 9월달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사흘 그래오고 말만 하면 비가 오고 말만 하면 비가 오고 그래서 일을 지금 많이 추진을 못했어요. 비가 젖어 있는 상태면 여기다 밟아보면 더 썩어버리냐. 더 못 쓰게 되버려요. 이제 많이 오면 3일도 말려야 되고 이제 조금 오면 이틀도 말리고 이제 또 바람에서 부으면 좀 더 빨리 마르고 바람 안 불 때는 덜, 이렇게 바람 안 불 때는 덜 마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진도가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가을에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가을에도 볏짚을 이제 너네서 말려서 묶어 드려야 되는데 비가 자주 오니까 썩혀버리고 못 묶어 들어오고 그래. 비에 대해 민감해. 이 재료 구입한 것도 그러고 갖다가 여기서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여기 완성하는 과정도 그렇고 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요. 이 가을에만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인력도 충분치 않고 해야 네. 될 집은 많은데 맞아요. 비가 오면 좀 오늘처럼 이러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12월 25일까지 끝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이 김금배 전수자 나간읍성에서 나고 자라신 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간읍성의 예전 모습도 사실 뭐 나간읍성 그나마 잘 보존이 되고 네.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와 지금 좀 변하긴 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예전에 나간읍성은요, 지금과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요. 나간읍성 안에 초등학도 있었고요. 또 읍사무소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관공서까지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도 그러니까 그 집에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 그 집에 어. 살고 있으면서 여기를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교도 없고 읍사무소도 다 이제 없어진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이제 골목길이지 다. 근데 이제 옛날에 새마을 사가지고 길을 많이 이제 땅들을 서로 양보하고 길을 많이 넓혀놓은 거지 지금은. 이 초가 한 3분의 1은 없어졌다고 보면 돼. 여기가 읍상 안에가 3개부락이 있어요. 남내, 동내, 서내리 3개부락이 있어요. 여기가 옛날에는 학교대가 안에 있었고 옛날에 이제 파출소, 그저 관공서에 다 있었어 안에가. 이제 사적지로 되면서 다 이제 바깥으로 나갔지 이제. 초등학교가 여기가 우리가 한 1,200~300명씩 됐어. 객사가 옛날에 우리 교무실이었어. 이제 앞뒤로 이제 교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여기서 다녔지 우리가. 내가 여기 초등학교 46회요. 네, 이렇게 어릴 적 기억에 있는 나간 읍성과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전통 마을에서 살아가고 또 이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자부심,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나간읍성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조선시대의 모습 그대로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생활의 불편함도 많이 느끼지만 우리나라 전통을 이어간다는 자부심이 크기 때문에 이곳을 지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제 다 해놓고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 이제 보람 있지. 아, 내가 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제 보고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바람이 많이 불 때 또 한 번씩 둘러보고 아, 내가 해놓은 지붕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가, 보수를 할 때는 없는가 이렇게 보고 자꾸 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여기 이런 데 와서 자기 좋다 그래. 예. 체험 와서 체험을 많이 와 그래서 초가집 잡은 거예요. 좋다고 기분 좋지. 아, 내 집 원천님이 기분 좋으면 나도 좋지. 그렇죠. 좀 사는 사람 불편해. 근데 감수로 우리가 많이 살지 사는 사람은 그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지. 내년까지 이제 이럴 때까지 잘 유지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성의껏 하지. 이어가야지. 어찌든지 어떤 방법으로 이어가야지. 네, 나간읍성에 살고 계시는 이영 2기 전수자 김금배 씨 만나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관광객분들이 사실 그분들에게는 집에 놀러 오는 분들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내 너무너무 집에 또 와서 구경하고 좋아하시고 보고. 그렇죠. 예. 의외로 외국인들 많이 계세요. 외국인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이 맞아요. 초가집 보고 구경하면 네. 참 어쨌든 이 추석을 맞이해서 또 많은 관광객이 올 것 같은데 더 큰 보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영 2기 전수자 나간읍성의 김금배 씨 만나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아무도 몰라. 왜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될까? 그걸 몰랐단께. 딴 사람 아버지는 살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죽었을까? 물리장을 두드리고 울었네.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 안녕하세요. 배우 염혜란입니다. 77년 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비상계엄이 내려진 잔혹했던 땅에서는 이유 없는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념도 사상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죽음 뒤에 살아남아 살아내야 했던 어머니, 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수 MBC 여순사건 77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1948 그녀들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그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이렇게 또 연휴의 시작인 첫날도 저희 라디오 전망대를 함께 굳건히 지키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는 여수 MBC 식구 아니겠습니까? 자, 연휴 시작인데 어떻게 특별한 추석 계획 갖고들 계십니까? 어떻게 김대희 총장님? 네, 아니요. 저는 뭐 추석 때 어디 안 가요. 뭐 어디 안 가세요? 네, 왜 안 가세요? 뭐 갈 데가 없으니까요. 친인척들이 전부 다 뭐 여수에 있고. 아, 왜 이렇게 쓸쓸한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뭐
저는 휴가도 안 갔고 올해 연차도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빨간 날은 무조건 좀 잠을 좀 자고 집에 좀 풀도 좀 메고 텃밭도 가꾸고 좀 이래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텃밭을 거의 그 데일리로 가꾸시나요? 네네. 그래요? 하는데 지난주는 마늘도 심었고 이번에는 좀 고구마 좀 줄기 빼고 우와. 이래야 되겠습니다. 우와, 좀 힐링이 되세요? 그렇게 좀 텃밭 가꾸시면? 가장 좋아요. 텃밭 일할 때가 가장 좋고 다른 거 생각 안 하고요. 그 농부 김대희 느낌으로. 어울립니다. 예, 뭔가 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니까요. 사람. 제가 농협 조합원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은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지난 9월 27일 토요일 날 여수에서 자원순환의 날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웅천 그 친수공원에 모여서 재미나셨어요. 오. 토요일 오후에 부스도 저희가 한 40개 정도 만들어서 예. 다양한 체험거리를 해서 기업과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진행한 자원순환 행사를 했고 지난 1일 수요일 날은 서울에서 이하경 그 국회 부의장님하고 같이 화학사고 대비 그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같이 개최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자체가 좀 화학 환경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없는데요. 법적 예. 권한이 그 중앙정부에 몰려 있는데 지자체가 어떻게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뭔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유의미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일단은 지자체에 대한 권한을 재정비해서 좀 법령 개정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보고서를 좀 정리해서 이번 필요하면 국정감사에서도 환경부 장관, 요즘은 바뀌었죠. 기후에너지 환경부인가요? 예, 그렇죠. 명칭이 조직법이. 바뀌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하고 좀 논의해서 국회에서 필요하면 입법 과정을 하자 이런 결론 내렸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검도 출신이잖아요. 네, 김성환 장관요. 검무도 출신이죠. 김석 총장님. 네네. 우리는 그 순천시 주관으로 그 자원순환 축제를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9월 20일 날 문화의 거리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좀 진행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자원순환, 뭐 기후 에너지, 뭐 환경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그것만 또 바랄 수는 없거든요. 개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조건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기되었던 것이 옥천댐 아니었겠습니까? 옥천댐이 이제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렸어요. 이 결정에 대해서 순천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전남 녹색연합 그 다음에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순초 YMCA가 순초 YMCA 크게 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옥천댐과 관련된 일들이 환경부로부터 어쨌든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환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이 예. 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그런 입장을 좀 발표했고요. 네. 그다음에 명절을 앞둔 가운데서 그 굉장히 긴 연휴이잖아요. 네.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가 수세미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도시가 생태수도잖아요. 예. 생태수도에 살고 있는 순천 시민들은 적어도 주방용 수세미 정도는 친환경 수세미를 좀 써서 미세 플라스틱이 좀 그 해양으로 좀 나가는 거나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본적인 생태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예. 하는 프로그램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예. 수세미가 아주 그냥 작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판매처가 순천 YMCA 일찍 있는 노플라스틱 카페이거든요. 예. 그러니 이 특별한 이 수세미를 꼭 사러 오시고 또 송유라 아나운서님께서도 제가 드릴 수 있지만 예. 뭐 사러 5,000원, 가겠습니다. 5,000원, 뭐 3,000원 이렇게 팔고 있기 때문에 꼭 함께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수세미 포럼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연휴 첫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좀 미리 살펴볼까 합니다.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민주당 시도위원장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걸 좀 보니까 정치권의 시계에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 딱 맞춰져 있는 느낌이 좀 물씬 듭니다. 이번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 많이 맞춰져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두 분과 함께 미리 보는 이 밥상머리 민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만한 사람들에 대한 하마평이 좀 보도도 그렇고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에 보면 오늘 진짜 뭐 이번 주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하면서 현수막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뭐 한복 입으신 분 모습도 보이고 뭐 그냥 정장 차림 어쨌든 그 사진과 함께 그 정치인들의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출마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맞겠죠? 네, 그렇죠. 뭐 대체적으로 현수막 한 개에 보통 우리가 이제 소형 현수막 한 5만 원 정도라고 단가를 잡더라도 보통 100개 이상 뿌려야 되잖아요. 특히 네. 이제 뭐 시 전체를 한다면 우리가 보통 뭐 기초시 의원들이야 자기 동이지만 한 시내에 아무리 못해도 100개만 뿌려도 500만 원이잖아요. 이걸 네. 뭐 허투루 500만 원을 길바닥에 뿌릴 사람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대체적으로 현수막 하는 사람들은 출마의 뜻이 있구나라고 좀 봐야 되고 예. 아마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교육감 선거를 제외하고는 미리 한 3, 4개월 전부터 이름을 알려야 되는 이유가 당원 투표 말고 일반 시민들 투표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컷오프를 시키거든요. 공천에서. 예. 여론조사에서 일정 예를 들어서 뭐 5% 이상, 10% 이상 인지도가 있는 후보들 막 수십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한 7명을 뽑아서 후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체적으로 인지도를 올리는 측면 속에서 현수막을 많이 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현수막이 인지도 높이는데 도움 많이 됩니까? 되죠. 그래요? 네, 의외로 됩니다. 의외로. 출마도 안 해보신 분이 그럼 의외로 됩니다. 전직시 의원도 해보신 김석 네, 소장님. 출마해봤잖아요. 사실은 조금 이 명백한 출마 준비형이라고 보는 게 맞고 명백하다. 네, 이번에 예.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본인을 알려야 되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거리 현수막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뭔가 기후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여러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 전후로 해서 또 여론조사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후보자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명절 기간 동안 어떤 사람들인 좀 유심히 좀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예. 창의적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 남들이 거니까 이런 거 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 좀 유심히 봐주시고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는 우리 지역 후보들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뭔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시장 선거, 도지사 선거 막 나오지만 이미 시장이신 분들, 도지사이신 분들, 교육감이신 분들, 시의원이신 분들은 이미 인지도가 높은데 이게 막 이제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어떤 신진 세력들한테는 지금 이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명함도 제대로 파고 뭐 명함 파는 것은 좀 그 선거법이 개정이 됐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인사하시면 시민들께서 좀 포근하게 잘 받아주시고 출마해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게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많이 되거든요. 시위하실 때도 많이 거셨어요. 그때 명절 되면?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걸었고 저는 그냥 하루 종일 걸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나를 현수막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걸었고 또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좀 신선했었던 것으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후보들을 따뜻하게 관심 있게 우리 지역 일꾼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꼭 해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을 일단 저희도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전남도지사부터 보겠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분이 한 4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셨습니까? 한 4-5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남 무안군 출신, 군수 출신 그 서삼석 의원도 일단은 후보군에 들어간다고 보면 한 5명 정도로 봐야 되는데 뭐 김연록 지사야 뭐 도지사 3선에 도전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갈 것 같습니다. 지난번 뭐 이재명 대통령 강주 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엄청난 비판을 많이 받았죠. 받았지만 꿋꿋하게 가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아마 1위로 나오지만 압도적 1위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보통 압도적 1위라 본다면 2위 격차하고 20% 이상 격차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안 군수 출신 서삼석 의원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김영혁 지사는 완도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담양 출신인 행정부지사라고 전라남도 그리고 농축축산식품부 장관 했던 이계호 의원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서부권 쪽이 좀 많은
이야기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예, 그 외에 뭐 주철현 네네네. 의원도- 지금 뭐 보면은 그 국회의원 3분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예. 아니 4분이 지금 도전하고 있죠. 뭐 주철현 여수, 그다음에 신정훈 나주, 그다음에 이계호 그리고 서삼석 의원이 지금 현역 3선 도전을 하고 있는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김영록 도지사에 맞서서 예. 지금 현재 민주당의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이와는 조금 넘어서는 다른 정당 같은 경우는 뭐 진보당의 뭐 민점기 뭐 후보가 있었죠. 지금 아마 명확하게 지금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 입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보당은 아마 전남도지사 후보를 낼 것 같고 그다음에 저랑 이 방송에서 한번 나오셨던 우리 국민의힘의 김화진 위원장님도 아마 도당 위원장 나올 것 같죠? 나오실까 현수막 걸었더라고요. 나오겠네요. 저는 아직은 못 봤는데. 그럼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빠진 것은 조국혁신당 전남도지사 후보가 빠져 있는데 조국혁신당 쪽에서도 도지사 후보를 아마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내지 않겠는가라고 좀 조심스럽고요. 하여튼 이렇다. 지금 현재 전라남 도지사 후보는 현재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김영록 그 지사가 있고 3선 도전에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 4분이 해보겠다 지금 현재 나서고 있는 것 같고 예.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전남 동부 권역에서는 주철현 의원이신 것 같고 전남 나주 또 혁신도시 가까운 쪽은 신정훈 의원과 이계우 의원 쪽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전남 서부 권역에서는 서삼석 의원, 김영록 후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예.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경선이 되게 중요하겠죠. 네, 경선이 곧 당선인데 물론 국민의힘하고 진보당 후보가 누구일지 문제도 좀 있지만 예. 국민의힘 내부 경선인데 서삼석 의원은 대체적으로 보면 김윤록 지사하고 합의를 보지 않을까 하는 민주당 생각이 내부 좀 경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동부에서 유일한 주철현 의원은 마지막까지 막 완주할 분위기인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계호 의원입니다. 담양이 지난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그 이유가 현재 그 지역위원장인 이계호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과 또 중앙당에서도 평가도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수막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계호 의원은 또 지난 지방선거 때 김윤록 지사한테 이제 들리는 말은 정가에 들리는 말은 한번 양보를 했다. 이번에는 나가시되 다음에는 내가 나간다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는데 역시 정보통이에요. 네. 그러게요. 그런 합의는 거의 뭐 아무 보도가 된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니지만 살고 들리는 계세요? 말이 네, 들리는 말이 그래서 이계호는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김영욱 지사가 3선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본인이 좀 뜻을 가지고 좀 어떻든 해보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예. 그렇지만 보궐선거가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좀 예. 보는 그래도 이계호 의원은 뭔가 좀 경험이 되게 풍부한 느낌인 것 같아요. 다른 후보군들에 비해서 아닙니까? 김윤록 지사하고 결이 같죠. 행정고시 출신에 어쨌든 행정부지사를 하고 국회의원을 했던 흐름이 서부권에서 주로 이제 이러면서 도지사를 갔던 흐름이 같기 때문에 예. 현재 민주당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 개혁의 코드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도지사 후보군들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좀 우리 지역 지자체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광양시장 후보부터 볼게요. 벌써 광양 시민의 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내용 좀 보셨습니까? 김석 총장님? 네, 내용 봤고요. 뭐 현재 뭐 거의 3파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뭐 길게 내다보면 그 현재 시장인 정인화, 그다음에 전 여수 광양 항만공사 사장인 박성현, 그다음에 전 국회의원 서동영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 부위원장인 뭐 이충재 후보, 그다음에 그 진보당의 백성호 시의원까지 이런 정도까지가 지금 현재 이 여론조사에서 좀 나름대로 좀 제기가 좀 되고 있는 건데 보면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정의나 박성현, 서동영 뭐 이런 3파전 정도로 여론조사 결과는 좀 나온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야 뭐 이미 8개월 전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상황은 어쨌든 민주당 내부 경선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민주당 내부 경선자들이 또 경쟁을 다투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후보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후보랄지 이런 분들에 대한 그림은 현재 나오고 있지 않아서 상당 부분 어쨌든
정인환 현 시장이 막 크게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박성현 항만공사 사장과 뭐 소동용 의원이 뒤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이런 의미 있는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와서 제가 수치를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예, 어쨌든 좀 각축을 3파전으로 할 것이다. 정인하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가운데서 예, 각축이 민주당 내부의 경선에 좀 중요하게 요소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정인화, 박성현, 서동용 이 세 분이 다 두 자릿수 좀 지지율을 기록한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도 광양 상황 좀 보셨습니까? 네네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정인하 시장이 상당히 높을 거다. 국회의원 출신의 현직 시장이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어떤 가오가 있는 행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위하고 이 한 자리 숫자 이내에서 경쟁했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의외였다고 보는데. 특별한 가오가 그 무슨 말이에요? 과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일본어가 아니라. 예. 특별한 과오. 예. 박성현 전 그 여수 광양 항만공사 사장으로 한 3년 6개월 정도 재직을 했거든요. 상당히 긴 시간이고 여수 광양 항만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자기 권한과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장으로서 한 4년 가까이를 지역에서 광양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은 엄청난 역할을 하고 다녔던 거고 또 박성현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순천고등학교 출신의 또 해양을 전공했고 목포해양대 총장도 했어요. 그러면서 해양 수산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항만공사 이점이 있어서 아마 광양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학연이나 지연 이런 관계로 상당히 그것도 정책적인 측면 속에서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더 뛰어났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인하 사장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분 같은 경우도 단연간에 있어서 지방고시 출신으로서 전라남도의 여러 그 행정적 권한과 광양부시장, 여수부시장을 지키면서 경험하면서 행정 경험이 풍부했고 또 한 번에 시장을 광양시장 하면서 나왔던 그 다양한 경력들을 아마 박성현 시장이란 참신한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박성현 전 사장 같은 경우는 그 정치 신인에 대한 가점이 있거든요. 가점이 있다고 플러스? 네네. 플러스가 있어서 이거 점수를 상당히 무시 못하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일단 뭔가 뭐 판세가 고정돼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천과 여수시장 후보 하마평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엔 김대희 총장님 먼저 좀 해주실까요? 제가 일단 순천이니까 그래요. 네. 순천이 김 총장님. 여수 먼저 하죠.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제가 여수에서 수많은 지방선거를 봐왔는데 지금처럼 후보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줄 처음 봤어요. 10명이 넘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누구나 다 해볼 만하다. 해볼 법하다. 현직의 수장이 결국은 평가가 안 좋다는 걸 명확히 알고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이거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그런 생각. 그 점에서 놓고 순천도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그런 건가요? 그래요. 일단 여수 얘기 나왔으니까 여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수시장 뭐 많다고 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좀 들려오십니까?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제 조국 혁신당까지 합치고 국민의힘 진보당까지 합친다면 물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 과정인데 요금에도 10명이 되거든요. 10명이 되고 그럼 본선만 해도 아마 하더라도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시장이 나오는 물론 이제 이 중에서 무소속으로 빠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3명은 최소 많게는 5명까지도 본선에서 시장 후보를 다투던데 대체적으로 보면 현재 정기민 시장이 나오는 거고요. 현역.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의회 의장 출신들이 후보군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김영규 전 의장하고 백인숙 의장. 최초로 여성 그 시의회 의장을 하는 백인숙 의장이 나오는 거고 또 도의원 그룹으로서는 이강일 현 부의장 그리고 주종섭 도의원 이렇게 좀 하마평이 나오고요. 나머지 좀 특이한 것이 현재 지금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한문선 현 회장님이 현재 여수 석유화학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초지자체의 대응이 거의 없었잖아요. 이러면서 결국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경제인이 아니냐. 지금까지는 뭐 검사, 변호사, 그리고 행정부 출신들 이 사람들이 다 해먹었는데 결과는 해먹다니요. 아니 했는데 결과는 비참했다. 그래서 결국은 유능한 경제인이 나와야 되지 않나는 것이
경제인 영역에서 한 축입니다. 네네. 그죠? 이런 아니, 아까- 흐름이라서 예. 우리가 대본이 없다 보니까 예, 대본이 아예 상경에서 없어요, 회장 그냥. 예. 의외로 저도 그 바닥에서 이야기 들어요. 산단이나 중소 그 협력업체들 들어보면 예. 의외로 지치세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행정고시 후보군입니다. 서영학 씨하고 명창환 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죠. 예. 이 두 분이 지방고시 출신이에요. 예. 한 분은 서영학 씨는 여수고등학교 그리고 명창환 씨는 순천고등학교 나와서 전남대 다니면서 지방고시로 전부 다 여수시에서 사무관을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행정 영역에서 전문가인데 이분들이 나이들이 젊어요. 그리고 좀 약간 그러면서 영역마다 딱딱 흐름들이 특징들이 예. 정치적으로 그리고 행정 경력이나 경제 경력들이 또 있어서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이상우하고 김상일 뭐 두 분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 여수 지역위원장인데 공동위원장인데 두 분 다 출마에 대한 뜻이 있어서 아마 이렇듯 여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정기명 시장이 그동안 3년 반 정도의 활동 속에서 그렇게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는 받지 않았구나. 첫 번째가 해볼만 하다라는 이유였고 네. 두 번째가 네. 두 개 있다고 안 그러셨어요 아까? 그러면서 현재의 경제 위기나 네. 또 인구 감소 문제 여수 전체의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히든 카드는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러보는 각자. 본인들에 대한 과신과 의욕 이것이 굉장히 이번 출마에 대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욕 넘치는 분들이 여수에 많은 것은 뭐 시민으로서 좋은 일이겠잖아요. 좋죠. 예, 많이 예. 나와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싸워서 치열한 시민들이 선택할 수 경쟁해서 있는 사람이 예,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김석 총장님 여수 상황 좀 첨언해 주실 어쨌든 거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여수 산단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한 뭔가 조금 그런 추진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 요구들이 아마 여수 지역의 후보가 굉장히 그 뭐랄까 그 넓고 많은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예. 순천 이야기 김석 총장님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순천은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어쨌든 현 시장이 정당을 택하고 나올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무소속으로 나올 건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복당에 대한 얘기 좀 들려오는 게 있습니까? 뭐 복당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오고 뭐 구체적인 것은 제가 그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조국 혁신당으로 또 뭐 이런 이야기도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있는 가운데서 정당을 소속으로 나오느냐 어느 정당으로 소속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무소속 현재로 나오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요소로 좀 잡히고 있는 것 같고 예.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후보가 결정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집중해서 똘똘 뭉치는 힘이 좀 빠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가운데서 일단 예. 뭐 오학은 전 그 시장 후보, 그다음에 서동욱 후보, 그다음에 전 그 시장이었던 허석 후보, 그다음에 뭐 손은모 변호사 이런 분들께서 지금 현재 그 거론이 되고 있고 조국 혁신당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 쪽에서도 지금 뭐 이봉남 그 사선 시의원도 저는 아마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아마 생각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되거든요. 최근 조국 혁신당 지역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전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그 조용우 비서관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쨌든 그 정기현 그 현대병원 원장님도 조국 혁신당 초창기 멤버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는 파악은 어렵지만 언론에 따르면 조국 혁신당 계열 쪽에서 시장 후보로 좀 거론이 현재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전 국회의원 김광진 그다음에 지난번 시장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서 또 예. 진보당의 이성수 전남도당위원장이 순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해서 예, 그랬죠. 순천시 의회에서 지금 기자회견도 좀 한 것 같고 어제, 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리고 또 뭐 정의당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누구도요? 정의당에서도 나올 수 정의당. 있을 거라고 예.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뜨거운 선거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순천 상황 평가 좀 해주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순천은 현재 지금 민주당 영역이 아니잖아요. 다른 건 다 나름대로 뭐 한 정당이 다 하고 있는데 시장 영역을 최대한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의외의 인물이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의외의 인물이라면? 나름대로 뭐 순천이 그래도 어떻든 뭐 다양한 법률 쪽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행정고시라든가 뭐 고시 출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일찌감치 정치에 중앙 정치에서만 활동했던 분들이
중앙당의 역할을 띠고 어쨌든 시장이 없다는 것은 예. 중앙당의 공천이 들어갈 가능성이 개연성이 좀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의외의 인물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지역에서 열심히 닦아왔던 인물도 있는데 행정 경험과 정치 경력을 가진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 때 많이 모이셔서 이렇게 후보들 이야기 또 현수막 보면서 저 사람 나올 건가 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족들끼리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미리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도 의원들에 대한 그 후보군들도 좀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직 의원께서 외로운 사람들이거든요. 네. 좀 이제 앞으로 8개월 동안 좀 유심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두 눈을 크게 뜨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0월 3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된 긴 연휴 안전하고 또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또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집 릴레이 방송 편성 관계로 다음 주 금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